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욱신거리시진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무릎이 뻣뻣하고 시큰거리는 느낌 있으시죠?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면 무릎이 시리고 아파서 한참을 주물러야 하는 경험, 저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무릎 통증을 겪게 되더라고요. 젊었을 땐 이렇게 아플 줄 몰랐는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게 바로 이 무릎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무릎 통증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참고 지내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통증을 크게 줄일 수도 있고 또 더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60대 우리 또래가 꼭 알아야 할 무릎, 건강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천천히 자세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드릴게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무릎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뼈입니다. 허벅지 뼈하고 종아리 뼈가 만나는 곳이 바로 무릎이에요. 그리고 그 앞쪽에 무릎뼈, 우리가 흔히 슬개골이라고 부르는 작은 뼈가 하나 더 있죠. 두 번째는 연골이에요. 이 연골이라는 게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방석처럼요. 덕분에 우리가 걸을 때 뼈끼리 직접 부딪히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인대와 근육입니다.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줄들이 있는데 이게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텐트를 칠 때 줄로 고정하는 것처럼요.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잘 작동해야 우리가 편하게 걷고 앉고 일어서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 무릎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먼저 연골이 닳아요. 우리가 평생 걷고 뛰고 계단 오르내리고 하면서 연골이 조금씩 조금씩 닳는 거예요. 마치 신발 밑창이 오래 신으면 닳듯이요. 60년 넘게 우리 몸을 지탱해온 무릎이니까 당연히 닳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연골이 닳으면 어떻게 될까요? 뼈와 뼈 사이의 쿠션이 줄어드니까 걸을 때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시큰거리는 겁니다. 또 하나 관절 사이의 윤활액이 줄어들어요. 윤활액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기름 같은 거예요. 기계에 기름을 쳐야 부드럽게 돌아가듯이 우리 무릎도 이 윤활액 덕분에 부드럽게 움직이는 건데요. 나이가 들면 이게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서 무릎이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 소리가 나기도 해요. 그리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땐 허벅지 근육이나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서 무릎을 잘 잡아줬는데 나이가 들면서 운동량이 줄고 근육이 빠지면 무릎이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무릎 통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해요. 첫째,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요. 무릎은 우리 몸무게를 전부 지탱하는 관절이거든요. 걸을 때는 체중의 3배,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5배까지 무릎에 부담이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면 그만큼 무릎에 부담이 크겠죠. 둘째, 젊었을 때 무릎을 다쳤던 분들이요.
옛날에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다거나 운동하다가 인대를 다쳤던 경험이 있으면 나이 들어서 그 부분이 더 약해질 수 있어요. 셋째, 집안 내력이 있으신 분들이요. 어머니나 할머니가 무릎이 안 좋으셨다면 유전적으로 무릎이 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넷째, 오래 서서 일하거나 무거운 걸 많이 들었던 분들이요. 평생 장사를 하시거나 농사를 지으셨다면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갔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라도 우리가 잘 관리하면 충분히 통증을 줄이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모두 우리가 집에서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체중 관리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은 우리 몸무게를 고스란히 받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무릎이 받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전문가들 말로는요, 체중을 1kg만 줄여도 무릎에 가는 부담이 4kg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5kg을 감량하면 무릎 부담이 20kg이나 줄어드는 거죠. 엄청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굶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이에는 오히려 그게 더 해로울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양을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밥을 한 공기 드셨다면 3분의 2 공기로 줄이고 대신 채소 반찬을 더 드시는 거죠. 간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달콤한 빵이나 과자, 떡 같은 건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아요. 출출하실 때는 방울토마토나 오이, 당근 같은 걸로 드시면 좋아요. 천천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 끼를 20분 이상 들여서 드시면 포만감이 더 빨리 와서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요. 체중계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시는 게 좋아요. 매일 아침 화장실 다녀온 후에 체중을 재보시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식습관을 조절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걷기 습관이에요. 여러분, 걷기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걷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신발부터 챙기세요. 푹신하고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셔야 해요. 딱딱한 구두나 슬리퍼는 절대 안 됩니다. 걸을 때 충격이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되거든요. 요즘 노인분들을 위한 편한 운동화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투자하셔서 좋은 신발 한 켤레 장만하시길 바래요. 걷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고개를 들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세요. 등을 쭉 펴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시고요.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면서 걸으시면 돼요. 절대로 고개를 떨구고 구부정하게 걸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부담이 갑니다. 걷는 속도는요, 너무 빨리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빨리 걸으면 무릎에 무리가 와요. 걷는 시간은요, 한 번에 30분 정도가 적당해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셔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매일 걸으시는 게 좋지만 무릎이 많이 아프신 날은 무리하지 마시고 쉬셔야 해요. 그리고 어디서 걸으시는지도 중요해요. 딱딱한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보다는 흙길이나 우레탄 트랙이 훨씬 좋아요. 공원에 있는 황토길 같은 데서 걸으시면 무릎에 부담이 덜 가요. 계단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내려갈 때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가는 충격이 정말 크거든요.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고 꼭 계단을 이용하셔야 한다면 난간을 꼭 잡으시고 천천히 내려가세요.
등산은 어떨까요? 등산은 좋은 운동이지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내리막길이 문제예요. 만약 등산을 하신다면 스틱을 꼭 사용하시고 너무 가파른 산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더욱더 천천히 조심조심 내려오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앉고 서는 자세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앉았다 일어나시나요? 수십 번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앉고 서는 동작이 무릎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준다는 거 아세요? 먼저 앉을 때요. 천천히 앉으셔야 해요. 푹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내려앉으시는 겁니다. 의자 높이도 중요해요. 너무 낮은 의자는 피하세요. 앉았을 때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이 올라오면 그건 너무 낮은 거예요. 의자에 앉았을 때 무릎과 엉덩이가 같은 높이거나 엉덩이가 살짝 높은 게 좋아요. 일어설 때는요, 의자 끝으로 엉덩이를 옮기시고 상체를 앞으로 숙인 다음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일어날 때 팔걸이가 있으면 팔걸이를 짚고 일어나시는 게 무릎에 부담이 덜 가요. 바닥에 앉는 건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양반다리나 무릎 꿇고 앉는 건 무릎에 정말 안 좋아요. 꼭 바닥에 앉으셔야 한다면 방석을 두껍게 깔거나 등받이가 있는 곳에 기대 앉으시고 다리는 쭉 펴고 앉으시는 게 나아요. 쪼그리고 앉는 자세는요, 절대 피하셔야 해요.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는다거나 청소하면서 쪼그리고 앉는 건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꼭 낮은 곳에 일을 하셔야 한다면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거나 작은 의자를 가져다 앉아서 하세요. 네 번째는 집안일 할 때 주의사항이에요. 우리 나이 되면 집안일이 만만치 않죠. 특히 무릎이 안 좋으면 더 힘들어요. 청소할 때는요,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빗자루질을 하려면 허리를 굽히고 쪼그리고 앉게 되는데 이게 무릎에 무리를 줘요. 요즘은 가볍고 사용하기 편한 무선 청소기들이 많으니까 하나 장만하시면 청소가 훨씬 편해져요. 걸레질을 하실 때는요, 밀대 걸레를 쓰세요. 손걸레로 바닥을 닦으려면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아야 하는데 이건 정말 무릎에 안 좋아요. 빨래를 하실 때는요, 세탁기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빨래를 널거나 거들 때도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빨래 건조대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너무 낮은 곳에 있는 빨래를 집으려고 쪼그리지 마시고요. 요리할 때는요, 주방 의자를 하나 두시는 게 좋아요. 오래 서 있으면 무릎에 부담이 가니까 중간중간 앉아서 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냄비나 프라이팬은 가능하면 작은 걸로 바꾸시고 양손으로 들어서 옮기세요. 장 보러 가실 때는요, 카트를 꼭 이용하세요. 손에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안 좋아요. 시장에 가실 때도 끌고 다니는 카트를 가져가시면 편해요. 다섯 번째는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은 추위를 정말 싫어해요.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근육이 경직되고 통증이 더 심해져요.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을 조심하세요. 에어컨을 틀 때는 긴 바지를 입거나 무릎 담요를 덮으시는 게 좋아요. 직접적으로 찬바람이 무릎에 닿지 않게 해주세요. 겨울에는요, 무릎 보온이 정말 중요해요. 보온용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두꺼운 레깅스나 기모 바지를 입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잠잘 때도요, 무릎이 차가워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이불을 잘 덮으시고 특히 새벽에 기온이 떨어질 때 이불이 거치지 않도록 신경 쓰세요. 따뜻한 찜질도 좋아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시면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으로 무릎을 15분 정도 찜질해 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완화돼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릎이 붓고 열이 나고 빨갛게 부어 올랐을 때는 따뜻한 찜질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땐 오히려 차가운 찜질을 해주셔야 해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고요. 여섯 번째는 잘 때 자세예요. 밤에 자는 동안에도 우리 무릎은 쉬고 있어야 해요. 잘못된 자세로 자면 자는 동안에도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실 때는요, 두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워 보세요. 그러면 위쪽 다리가 아래쪽 다리를 누르지 않아서 무릎이 편해져요. 바로 누워서 주무실 때는요, 무릎 밑에 작은 베개나 말아놓은 수건을 받쳐주시면 좋아요. 무릎이 살짝 구부러진 상태가 되면서 편안해져요. 엎드려 자는 건요, 가능하면 피하세요. 엎드려 자면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안 좋아요. 침대 높이도 중요해요. 너무 낮은 침대는 일어날 때 무릎에 무리가 가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 발이 바닥에 닿으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높이가 좋아요. 잠시 여기서 한번 숨을 고르고 갈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무릎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어요. 어렵지 않죠?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부터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 천천히 하자, 이렇게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갈게요. 여러분, 이제 무릎을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과 스트레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운동이라고 하면 겁부터 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집에서 혼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에요. 먼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있는데도 참고 운동하시면 안 돼요. 운동하다가 무릎이 아프면 바로 멈추고 쉬셔야 해요. 둘째,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셋째, 꾸준히 하세요.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넷째, 준비 운동을 꼭 하세요. 본격적인 운동 전에 몸을 풀어줘야 해요. 다섯째, 편안한 옷과 신발을 착용하세요. 움직이기 편한 옷을 입으시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세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5분 정도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먼저 제자리에서 가볍게 걸어주세요. 2분 정도 천천히 걸으시면 돼요.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발목을 돌려주세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씩이요.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주세요. 서서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10번 정도 해주세요. 아주 부드럽게요. 자, 이제 준비가 됐으면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이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을 잘 지탱할 수 있어요. 방법은 이래요. 1.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똑바로 앉으세요. 2. 등을 의자에 기대고 손은 의자 옆을 잡으세요. 3.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무릎을 쭉 펴주세요. 발끝은 위를 향하게 하고요. 4. 그 자세로 5초 정도 유지해요. 5.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6.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7. 각 다리마다 10번씩 반복하세요. 주의사항이에요. 다리를 너무 높이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수평이 되면 충분해요. 그리고 빠르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주세요.
처음에는 5초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2초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점점 시간을 늘려가시면 돼요. 처음 일주일은요, 각 운동을 5번씩만 하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둘째 주부터는요, 7번으로 늘려보세요. 셋째 주부터는요, 10번씩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면요, 조금 더 강도를 높여도 괜찮아요. 횟수를 늘리거나 유지 시간을 늘리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빠뜨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쉬어갈게요. 여러분, 운동이 처음에는 낯설고 힘드실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몸이 새로운 움직임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럼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무릎이 조금 더 편해지고 계단 오르내리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했죠. 그런데 해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고 장 보러 갈 때도 덜 힘들어요.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계속 이어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도 무릎 건강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관절도 튼튼해지고 염증도 줄어들어요.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게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데 아주 좋아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콩류예요. 두부, 콩나물, 검은콩, 병아리콩 같은 것들이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관절에도 좋아요. 세 번째는 녹색 채소예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가 많아요. 이게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네 번째는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아요.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적당량만 드세요. 다섯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은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생강차를 끓여 드시거나 요리할 때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여섯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항산화 작용을 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돼요. 일곱 번째는 양파와 마늘이에요. 양파와 마늘도 염증을 줄이는데 좋아요. 우리나라 음식에 많이 들어가니까 챙겨 드시기 쉽죠. 여덟 번째는 우유와 유제품이에요.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하루 한 컵 정도 드시면 좋아요. 단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유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가공식품이에요. 햄, 소시지, 과자, 라면 같은 가공식품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들이 많아요. 가능하면 줄이세요. 두 번째는 튀긴 음식이에요. 치킨, 튀김, 전 같은 기름에 튀긴 음식들도 염증을 악화시켜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자주 드시는 건 피하세요. 세 번째는 설탕이 많은 음식이에요. 케이크, 사탕, 탄산음료 같은 것들이요.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네 번째는 짠 음식이에요.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몸이 붓고 관절에도 부담이 가요. 국물 요리 드실 때 국물은 적게 드시고 간장이나 소금은 적게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는 술이에요. 술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뼈를 약하게 만들어요.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럼 하루 식단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침은요,
현미밥 또는 잡곡밥 한 공기, 두부찌개나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 방울토마토. 점심은요, 생선구이 고등어나 삼치, 현미밥, 브로콜리 무침, 미역국, 깻잎이나 상추. 저녁은요,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넣은 샐러드, 잡곡밥 조금, 양파와 마늘이 들어간 된장국, 콩나물 무침. 간식은요, 견과류 한 줌, 요거트 한 컵, 과일 사과나베. 이렇게 드시면 무릎에 좋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물도 정말 중요해요. 관절 사이의 윤활액도 결국 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여요.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세요. 컵으로 치면 10잔 정도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후로 물 한 잔씩. 중간중간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마시기. 커피나 녹차는요, 괜찮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탈수가 될 수 있어요. 적당히 드세요. 여러분이 가끔 물어보시는 게 영양제예요. 연골에 좋다는 영양제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거요. 이런 영양제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특히 음식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요. 하지만요,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몸이 자연스러운 음식에서 나온 영양소를 훨씬 잘 흡수하거든요. 만약 영양제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먼저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필요 여부를 판단해 주실 거예요. 비타민 D는요, 많은 분들이 부족하실 수 있어요. 특히 햇빛을 잘 안 쬐시는 분들은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니까 검사를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보충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실제로 무릎 통증을 겪으면서도 잘 극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박순자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64세신데요. 3년 전만 해도 무릎 통증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장을 보러 가는 것도 힘들고 손주들 봐주는 것도 버거웠대요. 계단은 엄두도 못 내고 항상 엘리베이터를 찾아다녔다고 해요. 병원에 가니까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하더래요.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관리를 안 하면 더 나빠질 거라고 했대요. 그래서 순자 씨가 결심했어요. 이대로 살 순 없다. 뭐라도 해보자. 먼저 체중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밥을 조금씩 덜 먹고 간식을 끊고 매일 30분씩 동네 공원을 걸었대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대요.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간단한 운동들을 시작했어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벽 짚고 스쿼트, 이런 것들이요.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대요.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무릎이 조금 덜 아프고 걷는 게 조금 더 편해지고 6개월이 지나니까요. 체중이 7kg 빠졌고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대요. 장 보러 가는 것도 훨씬 편해지고 손주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덜 힘들어졌대요. 지금은 2년이 넘었는데요. 순자 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계속 관리하니까 나이가 들어도 통증이 더 이상 심해지지 않더라. 오히려 2년 전보다 지금이 더 편해. 순자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 나이에도 노력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또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영애 씨라고 올해 67세신 분이에요. 영애 씨는 젊었을 때 식당 일을 오래 하셨대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무거운 냄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많이 상했어요.
60대 초반에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달고 살았대요. 병원에서는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대요. 영애 씨가 제일 힘들었던 건 손주들을 못 봐주는 거였대요. 아들네가 바쁜데 도와주고 싶은데 무릎 때문에 못 해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영애 씨도 결심했어요. 수술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영애 씨는 수영을 시작했어요. 물속에서는 무릎에 부담이 덜 가거든요. 처음엔 물에서 걷기만 했는데 점점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집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운동들을 꾸준히 했어요. 특히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을 열심히 했대요. 식습관도 바꿨어요. 튀긴 음식을 줄이고 생선을 많이 먹고 채소를 늘렸대요. 1년 정도 지나니까요. 영희 씨가 손주를 하루 종일 봐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대요. 물론 완전히 통증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영애 씨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꾸준히 하니까 정말 좋아지더라.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더라.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나이에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물론 20대, 30대처럼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아요. 하지만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탓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분명히 좋아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해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주변에 알리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말하면 응원도 받고 함께 할 수도 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작은 변화를 기뻐하세요. 오늘 계단 한 층을 더 올라갔다. 오늘 무릎이 어제보다 조금 덜 아팠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인정하고 기뻐하세요. 그게 계속 나아갈 힘이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기억하시죠? 무릎이 왜 아픈지, 무릎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일상생활에서 무릎을 보호하는 방법들, 체중 관리, 올바른 걷기 습관, 앉고 서는 자세, 집안일 할 때 주의사항,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무릎을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과 스트레칭, 음식과 영양으로 무릎 건강을 지키는 방법, 실제로 좋아지신 분들의 사례까지 들려드렸어요. 한 번에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당장 딱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는 의자에 앉을 때 천천히 앉아. 오늘부터는 하루에 한 번 다리 들기 운동을 해보자. 오늘부터는 생선을 일주일에 2번 먹자. 뭐든 좋아요.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른 하나를 더 추가하세요. 그렇게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한 달 후, 석 달 후, 반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편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 수 있어요.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셨죠? 이제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하시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무릎 통증 없이 편안한 날들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이 영상 다시 보시면서 힘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응원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힘내요. 파이팅!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